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블랙스완이 될지도 모르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번 영상에서 제가 2019년의 시장 흐름을 보면 결국 리스크 오프다. 리스크를 낮추는 형태의 투자가 시장을 지배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2019년에 연초 대비 현재까지 약 2010억 원, 2010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채권 쪽으로는 반대로 3,580억 달러, 그리고 금시장으로는 150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이어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지난달 말에 제로 웨지에서는 다음 시장 폭락을 앞두고 현금으로 발전하고 있는 매혹적인 추세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시장 폭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점 현금을 많이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위기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싱어가 다음 위기 이후에 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쌓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마찬가지로 올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미국 주식이 굉장히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투입을 하지 않고 계속 현금을 쌓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4조 1천억 달러, 무려 4조 1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200여 개의 그 기관이 2020년을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점점 약해지고 있는지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그때 189번 영상에서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블룸버그 역시 전 세계 가문 자산 관리사들이 시장 붕괴를 앞두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문 자산 관리사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과 유럽에 오랫동안 이 부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문들의 자산 관리사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 자문 자산 관리사들이 시장 붕괴를 앞두고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뮤추얼 펀드, 여기는 이제 ETF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퍼 알파 인사이트의 그 펀드 자산 단체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거대 그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올해 MMF라는 거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직역하면 단기 금융자산 투자 신탁인데, 이쪽으로 2215억 달러를 순유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 규모는 올해 3,497억 달러로 증가를 했어요. 이건 이제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이나 또는 위험이 낮은 리스크 오프 투자로 지금 방어적인 자금 회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019년에 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고이고, 특히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유려될지도 모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MMF로의 그 자금이 지금 얼마였죠? 2215억 달러. 그리고 전체 규모로는 3,497억 달러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MMF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금리가 떨어질 때 MMF도 역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MMF는 이제 법적으로 우량 채권에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는 금리가 이제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규모 자체가 3,497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는데 올해만 2,215억 달러가 늘어난 거거든요. 결국 올해 채권 시장으로 3,580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뮤추얼 펀드 그리고 리퍼 알파 인사이트의 그 펀드 자산 단체들 이런 단체들에서 흘러 들어온 자금들이라는 것을 또 연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리스크 오프 투자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규모가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규모라고 하네요. 이런 규모가. MMF로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 게 지난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은 2020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외에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현금 보유가 대세입니다. 현금 보유.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 현금을 쌓고 있는 거죠. 많은 그 헤지펀드나 그 외에 자산 운용사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홍콩 사태가 또 다른 블랙스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홍콩에 지금 인민해방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노란색의 깃발을 휘날렸어요. 인민해방군 쪽에서. 그래서 직접 경고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시위 상태를 보면은 이제 평화적인 시위는 다 물 건너갔죠. 지금 실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탄에 맞은 사람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모든 그 금융 그리고 국제 이벤트가 홍콩에서 진행되었던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되고 주로 중국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홍콩의 이런 사태가 결국 유혈 사태로 발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 사태를 보면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끝판을 봐야 돼요. 결론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5.18 시절에 조금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로 인민해방군이 본격적으로 개입이 돼서 유혈 사태로 번진다. 그러면 당연히 블랙스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최근 위안화 환율 차트를 봤거든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위안화 환율 차트를 보면은 좀처럼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시장은 항상 선반영돼서 움직이죠. 현재 위안화 환율 시장을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됐든지 그리고 홍콩 사태가 됐든지 어쨌든 위안화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위안화 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제 포치죠, 포치. 이 라인 7. 여기를 이제 갭으로 돌파를 했었어요. 갭으로 돌파를 했고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되는 악재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돌파된 건데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 흐름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끝난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 정말로 잘 끝낼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점점 그것이 선반영이 돼서 위엔화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오고 결국 이 포치를 만들었던 이 갭 있잖아요. 이 갭을 맥부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지금 주봉이었거든요. 일봉 상태를 보더라도 지금
위안화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홍콩 문제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그래서 결국 이 고점, 직전 고점을 뚫고 전고점을 갱신해서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위안화 환율 상태를 보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달러 우리나라 환율 상태를 조금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위안화 환율이랑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2018년부터 이제 쭉 올라왔고, 그리고 8월달, 9월달 부분에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만든 뒤에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018년부터 쭉 올라오고 있다가 8, 9월쯤에 고점을 만들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보다 반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거의 종가상으로만 보면은, 주봉 종가상으로만 보면 이제 요 정도 남았거든요. 주봉상 종가상 고점이 바로 이 정도 부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보면은 대략 7.157, 이제 0.01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것을 이제 돌파해서 여기에 직전에 만들어졌던 이 윗꼬리를 다 잡아먹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뭐 사실상 고점 돌파가 진행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월봉으로 볼게요. 이제 월봉에서 보이는 IMF 시절부터 내려왔던 이 장기 하락 추세 있잖아요. 장기 하락 추세를 연말에 돌파할지 말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위안화 환율과 이제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의 위안화 환율 움직임을 본다면 어쨌든 연말에 큰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위안화 환율이 만약에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방금 그어졌던 이 전체 하락 추세 있잖아요. 이것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조조정이 이제 슬금슬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께 감안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의 그 추세를 본다면 확실히 연말과 내년 초 이 구간이 굉장히 취약한 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알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 흐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결국 위안화 환율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홍콩 사태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문제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쪽에 보면은 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을 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시간이 조금 되면은 제가 아주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강의량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좀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한 회분으로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체크한 뒤에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